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중등 임용시험 진도별 모의고사 제17회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엄청나게 글이 많군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언제나 우리 따와가지고 거기에 내용을 알고 있는가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23년도 일반사회 전공 B 7번 문제인데요. 다음 글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세요. 작성 방법을 먼저 살짝 볼게요. 기억 여기 나와 있는데 기억의 경우 오염 배출량이 얼마인가? 예, 이게 약간 피구 코즈 정리와 피구세와 뭐 등등 이렇게 접목된 외부성 문제잖아요. 특히 환경오염과 관련한 해로운 생산 과정에서의 외부성을 주로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요거는 정형화된 그림이기 때문에 뭐 거의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오염 배출량을 계산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기억의 경우 상황에 따라서 이 상황이 뭐냐 잘 다시 볼 건데 그때 전체적인 피해 비용이 얼마인가 계산하세요. 이 계산 문제인데 그래프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수식을 보면서 그래프를 끄집어 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줄짓 니은을 시행할 때 니은이 뭐냐면 사회적인 총비용을 최소화. 여러분 이 사회적인 총비용을 최소화한다는 게 바로 이게 오염과 관련한 최적 수준을 나타냅니다. 오케이? 최적 수준을 나타낸다 라고 하면은 그때 총 배출량은 얼마가 되고 앞에서 봤었던 사회적인 총 비용이 얼마가 될 것인가 비교를 해봐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우선 문제를 살짝 같이 보시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네모네모 지역의 환경오염과 관련한 사회적인 총비용은 오염을 배출합니다. 지역 주민이 부담해야 되는 피해 비용과 오케이?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저감 비용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강상류에 이렇게 공장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천이 흐른다 할게요. 이렇게 하천이 흘러요. 자, 그런데 여기에 강상류에서 이렇게 뭔가 오염물질을 배출을 해 가지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하천이 뭔가 이렇게 오염이 돼 버려서요. 하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피해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강물의 주인이 만약에 주인이 공장에 있다 그러면 공장이 마음껏 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껏 스토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코즈 정리가 마음대로 버리게 되다가 근데 여기 있는 하류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좀 마음껏 버리지 말고요. 니네 거라고 너무 하지 말고 좀 우리가 적절하게 보상을 해줄게. 뭔가 어느 정도 최적 수준에 맞춰서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을까? 여기서는요. 오염물질 생산량이 아니라 오염물질 줄이는 양이다 해서 저감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공짜가 없지. 그러니까 조건을 제시해야 되겠지. 그래서 조건을 제시합니다. 오케이? 뭐 돈으로 제시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마을 주민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얼마까지 maximum willingness to pay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얼마까지 돈을 지불할 생각이 있는가 생각을 해. 근데 저 사람들이 만약에 요구하는 게 더 크면 거래가 성립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공장에 있는 여기가 이제 공장이야. 공장에서는 최소한 나는 말이야. 이만큼은 받아야겠다. willingness to accept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시장에서의 교환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적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교환을 하게 되면 그랬을 때 교환을 통해서 윈윈 상호 이득을 얻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요. 네모네모 지역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땡땡 기업의 오염 배출량을 2라고 하는 거야. 지역 주민이 부담해야 되는 한계 피해 비용 함수가 MD 마지널 데미지가 되겠죠. 코스트가 2인데 여기 2가 오염 배출량이잖아. 3 이렇게 하니까 우상향하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살짝 그려볼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오염 배출량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 3, 2 해서요. 이렇게 우상향하는 형태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마지널 데미지 코스트
요게 3, 2 이렇게 되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오염 배출량이 적었을 때는요. 마지널 데미지 코스트가 작지만 오염 배출량이 많아졌을 때 여기 보시면 피해를 입는 주민의 수가 늘어나는 등 그래서 점점점 피해가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만큼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염물질 배출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오케이? 자, 땡땡 기업이 오염 배출량을 줄이려면 저감 비용을 부담해야 돼. 공짜가 아니죠. 자, 그래서 저감 비용의 함수가 보니까 마지널 어베이트먼트야. 줄이는 거야. 줄이는 데 따르는 비용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마지널 어베이트먼트 코스트 해가지고요. 대략적으로 그리면 300-3, 2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얘는 바로 뭐냐면 마지널 어베이트먼트 코스트. 그래서 300-3,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냥 여러분들은요. 요게 코즈 정리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그램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공급 곡선, 수요 곡선, 편입 곡선 그렇게 그냥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보시죠. 자, 그래서 오염 배출량 수준이 높고 저감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감하는데 거기 비용이 여기 보시면 어베이트먼트 코스트 그걸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작아요. 근데 오염 배출량을 점차 줄이고 저감량을 늘릴수록 새로운 저감 시설로 인해서 여기가 이제 전혀 오염물질을 줄이지 않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부터요. 이게 오른쪽으로 가면 약간 요거 글쎄 이해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하면 이게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게 뭐야? 이게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량을 나타내는 거예요. 배출량.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그럼 오염물질을 배출을 맥스를 하게 되는 경우고요. 자, 그럼 이거 반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가면 이거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 색깔이 좀 차이가 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 반대로 가. 이렇게. 반대로 가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면 오염물질을 줄이는 거야. 그래서 저감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염물질을 하나도 저감을 안 할 때 여기 검정 색깔 이게 뭐야? 이게 바로 오염물질을 하나도 저감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A라고 할까요? 여기 A점은 바로 뭐냐면 오염을 하나도 저감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오염물질을 그냥 막 배출하는 거야. 오염물질에 대한 저감량이 빵. 그러니까 이게 맥스로 배출하는 거야. 최대한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오염물질을 줄일 때 요 높이가 뭐야? 저감하는데 비용이 점점점 처음엔 많이 안 들다 점점점 많이 든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쪽에서는 바로 기업이 시작하는 거야. 기업이 오염물질을 맥스로 배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염물질을 줄여라 해가지고 눈을 여기다 그릴까요? 이렇게 줄여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오염 배출량 수준이 높고 저감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손쉽고 저렴한 저감 방법을 사용해서 MAC 별로 크지 않고 작아요. 여기서 이제 제로가 되는 거지. 하지만 오염 배출량을 줄이고 저감량을 늘릴수록 새로운 저감 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MAC는 이쪽으로 갈수록 점차 이 높이가 커지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기억 한번 보시면 땡땡 기업은 아무런 제한 없이 오염물질을 저감하지 않은 채 배출하고 현재 있어요. 그럼 A점이죠. A점. A점은 오염물질을 전혀 저감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감량이 제로가 되면 여기 어떻게 돼? 여기 최대 배출량은 얼마야? 최대 배출량은 2는. 이거 100이잖아, 100. 그래서 이때는 2가 100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100이에요, 100.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오염 배출량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2A라고 할까? 그러면 이때는 100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돼? 얘가 빵일 때지. 그래서 요거는 왜 나왔습니까? 그러면 오염물질을 저감을 하나도 안 하는 요 상황. 그래서 마지널 어베이트먼트 코스트가 제로인 상황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때 피해 비용이 얼마인가 계산하세요. 아니, 그러면 얘는 공장 입장에서는 하나도 비용을 안 들이는 거야. 공장은 피해가 하나도 없어요. 비용이 없어요. 자, 그런 상황인데 아니, 여기 주민들은 어떻게 돼? 오염물질이 100까지 가게 되면 여기까지 가.
여기 오염물질이 배출량이 없을 땐 하나도 없는데 배출이 많아질수록 이게 뭐야? 주민들의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회 전체적인 데미지와 관련한 코스트잖아. 이만큼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삼각형이 됩니다. 이 삼각형. 자, 그래서 여기 기억의 경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었을 때 공장에 관련한 공장의 피해, 공장이 오염물질을 저감하지 않으니까 피해 관련한 비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피해 비용은 공장은 피해 비용이 빵이야. 근데 주민은 어떻게 돼? 주민들은 피해라고 할까? 고통의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데미지가 발생하게 되니까 이 삼각형의 크기만큼 데미지를 받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요 삼각형의 크기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요 크기. 이거 잘 이해하시고 나중에 기계적으로 푸실 거예요. 기계적으로. 근데 이해를 잘 수반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주민들의 피해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얘가 얼마야? 얘가 요렇게 가면 100. 높이는 어떻게 됩니까? 높이는 300 이렇게 되네. 여기 좀 잘 맞췄네요. 출제하신 분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맞춰줬어요. 그래서 여기 수직축의 높이가 30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여기는 100. 자, 그러면 여기 정리하면 2분의 1에다가 100 곱하기 300 이렇게 돼요. 그럼 5, 3, 15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네, 15,000 이렇게 1,50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15,000이죠.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피해 비용이 얼마인가 라고 하면은 15,000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최적 수준을 구하는 거야. 여기 보시면 니은에 해당하는 게 사회적인 총비용을 최소화. 그럼 여러분 공장에 있는 공장은 뭐 피해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룰루랄라 이러고 있는데 주민들의 고통이 되게 클 거야. 그러니까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지. 사회적인 최적 수준은 요거 두 개 만나는 비점에 해당하는 겁니다. 뭐 결론부터 더 말씀드리면 자, 그랬을 때 주민들이 얘기해요. 주민들이 아이고 고통을 너무 많이 받고 있으니까 오염물질 좀 줄여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여기 수준으로 맞춰줬어. B 수준으로 맞춰주게 되면 주민들의 고통은 얼마나 감소해요? 이만큼 감소하는 거지, 이만큼. 그래서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이 요 사다리꼴 면적의 크기가 바로 알파 베타라고 할까요? 여기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최적 수준이 이제 B 이렇게 되는데 여기 A점에서 B점으로 이렇게 만약에 최적 수준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게 왜 최적인지도 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 개의 편익과 비용 똑같은데 오염물질을 왕창 배출하고 있다가 오염물질을 배출량을 줄여? 그럼 주민들의 고통이 이만큼 감소해? 근데 기업은 오염물질을 정화시켜야 되니까 정화하는 데 따르는 비용이 요거밖에 안 되잖아. 근데 오염물질을 줄이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고통의 감소가 이 하늘 색깔이잖아. 고통의 감소가 뒤집어 얘기하면 어떻게 돼? 편익. 이해 가세요? 그리고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게 이만큼 들잖아. 이게 비용. 좀 어려운가요? 좀 천천히 고민해 보세요. 100개까지 오염물질을 왕창 하고 있다가 오염물질을 좀 줄인데 그때 공장은 예 알았어요. 뭐 비용도 많이 들지 않는 거 빨간색만큼이 비용이잖아. 근데 주민들의 고통의 감소는 훨씬 파란 색깔만큼이니까 고통이 감소하니까 편익이지. 이거는 빨간 색깔은 기업이 오염물질을 줄이는데 따르는 정화시설을 갖추는 데 따른 비용이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사회 전체적인 비용을 얘기해. 그러니까 비용 빨간 색깔보다 편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오염물질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렇게 이 스타 되는 수준이 되면 그때는 여기서 얻게 되는 편익과 비용이 같아지게 되네. 그러니까 바로 최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이게 조금 한계 원리인데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그 다음에 기계적으로 체크하시죠. 그 B점이 사회적인 최적 수준인데 어떻게 결정합니까? 라고 하면요. 요거 사회적인 최적 수준이니까 요거 두 개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널 데미지 코스트와 마지널 어베이트먼트 코스트가 같아지는 수준이 되고요. 그래서 얘는
32가 되겠고 마지널 어베이트먼트 코스트는 300 마이너스 32 이렇게 됩니다. 그럼 6, 2는 300 해서 2는 얼마야? 그치, 5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염 배출량 어떻게 됩니까 하면 2, B라고 하고 스타도 붙이면 얘는 50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이 그림 좀 어려워합니다. 근데 조금 한번 해두세요. 계속 매번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사회적인 총비용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회적인 최적 수준으로 갔을 때는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공장 B점 여기서 한번 보시면 공장 B점으로 갔을 때 공장 입장에서는 비용이 발생하는 게 얼마가 돼? 여기 공장의 피해 요거 비용은 어떻게 돼요? 어디다 쓸까? 공간을 지금 못 찾아서 그런데 좋아요. 약간 비상수단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어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B점으로 갔어. 여기 A에서 B로 생산량을 줄였어. 지금 상황이 2가 100에서 이렇게 최적 수준으로 2의 스타가 여기 A죠. 여긴 B죠. 50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공장 입장에서는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공장 입장에서는. 그래요. 공장 입장에서는 피해라고 하긴 그렇지만 피해 비용은 오염물질을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 알파만큼이 피해가 발생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공장의 피해 관련한 비용은 면적으로 표현하면 알파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사회 전체적인 총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주민들이 2스타까지 가면 주민들이 피해는 본다고. 피해. 얼마나 피해 보고 있어요? 그래요. 이만큼의 고통은 보고 있잖아. 고통은 본다고. 이거를 그냥 감마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공장의 피해 비용은 알파고 주민들의 피해 비용은 영역으로 좀 공부 좀 하시죠. 감마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아까의 총 피해 금액은 이 삼각형의 면적이었었는데 지금의 피해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이거 알파와 감마라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쪽에다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 오염물질이 100이었을 때 사회적인 총 여기 나와 있는 비용은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하면 비용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된다고.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되죠. 오케이? 자,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인 최적 수준으로 가게 되었을 때 피해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알파와 감마만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피해 금액이 감소하게 됐어요? 이 보통 시험 문제에서는 아니 그래서 여기 100에서 50으로 바뀌었을 때 얼마만큼 이렇게 피해가 줄어듭니까? 그걸 많이 물어보긴 해요. 그러면 얼마나 줄어들어? 마이너스 베타만큼 피해가 감소하게 되니까 이 베타만큼 감소하는 게 어떻게 돼? 피해가 감소하죠. 이 피해 감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후생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후생이 증가한 크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피해 금액을 계산하세요.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삼각형의 크기가 15,000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여기서의 삼각형의 크기는 약간 이게 대칭되게 그려가지고 딱 절반이 된다는 거 눈치채셨을 거예요. 아니면 여기 이 삼각형에서 요 베타를 빼거나 아니면 감마와 알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피해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절반인 7,50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 그림 오염물질 저감하는 거랑 배출량을 살짝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실제 시험에서 이걸 뒤집어서 표현하기도 해. 오염물질의 저감량을 수평축에 놔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시작 자체를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렇게 놔가지고 그래도 얘가 그러면 한 개 저감 비용이 반대고 이렇게 반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이쪽이냐 이쪽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건데 이거 좀 익숙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시죠. 감사합니다.